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의 현금 지원 공약에 해마다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각 시군에서 부담할 돈도 적지 않아 갈등도 예상됩니다. 괴산에서도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찬반 논란을 빚어온 사리 산업단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진행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여파가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팀에서 또다시 성폭력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피해자는 강압적인 성폭행이 있었다고 신고했지만 해당 팀과 체육회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현금 지원 공약을 내세웠는데 당선 직후 계산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려면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드는데 충청북도뿐 아니라 시군에서 나눠낼 돈이 적지 않아 갈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현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출산을 하면 1,000만 원을 주고 5년간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또 육아휴직을 하는 남편들에게는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이 사업만은 반드시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돌이 되기 전까지 1,000만 원 정도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의 그거를 5년 정도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김영환 당선인의 수당 공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년 어버이날 어르신들에게 감사 효도비를 30만 원씩 주고 농업인 공익수당도 지금의 2배인 1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교통비도 매달 10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맞대결을 펼친 노영민 후보와 앞다퉈 더 많은 수당을 주겠다고 경쟁해 왔습니다. 문제는 당선 직후 날아든 청구서입니다. 출산수당을 주려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820억 원, 만 5세까지 매달 100만 원씩 주려면 연간 5,790억 원이 듭니다. 또 어르신 기준을 만 65세로 본다면 효도비는 연간 924억 원이 듭니다. 농업인 수당도 올해 544억 원에서 1,088억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만 따져도 8천억 원이 넘습니다. 도지사직 인수위는 매년 3천억 원씩 남기던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당선인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반전세를 살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릴 것인데 우리는 알뜰하게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정말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고. 이런 수당은 보통 충청북도가 30%를 내면 시군이 70%를 내는 방식으로 분담하게 됩니다. 청주시처럼 인구가 많으면 충청북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만 5세까지 매달 100만 원씩 양육수당을 준다면 전체 예산 5,790억 원 가운데 충청북도는 1,737억 원만 내는데 청주시는 무려 2,495억 원을 내야 합니다. 공약은 도지사가 하고 돈은 시군에서 더 내는 셈인데 시작부터 갈등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때는 충청북도가 분담금을 10%를 더 내겠다고 했는데도 시군들이 반발해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또 사회보장수당을 새로 만들거나 액수를 늘리려면 보건복지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데 다른 시도와 형평성 때문에 협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이 비서실장에 정선미 경제기업과장을 내정했습니다. 김영환 당선인은 첫 인선으로 여성을 발탁해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약 세부 실행 계획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무원을 비서실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지사 비서실장에 여성이 임명된 건 처음입니다. 한편 김 당선인은 SNS를 통해 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니고 인사에 있어서 공직은 노획물이 아니라며
선거 캠프 인력의 도정 참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의 이 같은 공개 언급은 부지사를 비롯한 민선 8기 고위직 인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천타천 하마평이 터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괴산에서도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폐기물 매립장을 놓고 논란을 빚은 사리산업단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괴산군의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송재경 전 MBC 충북 보도국장을 인수위원장으로 각 분야 위원 15명이 위촉됐습니다. 인수위에서는 특히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을 포함한 괴산 사리산업단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있을 예정입니다. 괴산 사리산업단지는 축사 악취 해소와 인구 유입,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일부 개발업자만 배불리는 사실상 폐기물 매립장 사업이란 주장이 맞서며 1년 가까이 공회전해왔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말해온 송인원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 명단에 사리면 지역구의 신송규, 공개 반대 발언을 해온 장옥자 군의원도 참여시키며 전면 재검토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공모 사업 등을 포함해 군비를 들여 축사를 보상 이전하는 등 악취 유발 요인을 제거하겠다며 대신 공동주택, 전원주택지 건설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적은 사리 메가폴리스가 사리면 전체 주민이 반대하고 있고 또 양분돼서 분열이 돼 있어서 그걸 통합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할 작정입니다. 이 같은 전면 재검토 방침에 괴산 사리산업단지 반대 대책위는 사실상 백지화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지난주 군청 앞 현수막을 걷고 248일 만에 1인 시위를 끝냈습니다. 한편 괴산군수직 인수위는 당선인의 바란다 청원 페이지 등을 운영하며 앞으로 군전 방향을 담을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난 제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제천 공공병원 포기 주장과 관련해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지난 지방선거 직전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이상천 시장이 스스로 걷어찼다고 발표한 김창규 당선인의 성명과 관련해 당시 근거로 공개했던 비공개 공문의 취득 과정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창규 당선인은 올해 1월 제천시는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 없음을 상부기관에 회신했다며 당시 제천시가 충북도에 보낸 비공개 공문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상천 시장 측은 현재 문서 유출 관련 기관과 관련 공무원을 확인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운수 노동자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운수노동자 없이는 실현할 수 없는 시멘트 공장과 시멘트를 원료로 쓰는 산업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화물운수 노동자 200여 명이 시멘트 공장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직장인 월급처럼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출입 트레일러와 시멘트 운송에만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기한은 올해까지.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모든 품목에 적용하라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운임이 보장돼야 과적과 과속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름값, 요소수가, 도로비 일을 해도 적자 안 해도 적자가 나는 현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해야 됩니다. 수없이 정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충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된 무기한 총파업은 지난 7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협상이 결렬되며 길어지는 건데 관련 산업 피해도 덩달아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충북 시멘트 공장은 사실상 가동을 멈췄습니다. 시멘트를 생산해도 실어나를 BCT 차량이 없습니다. 철도로 수송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한 시멘트는 BCT와 화물열차로 유통기지까지 운반한 뒤 전국의 레미콘 공장이나 건설 현장으로 납품하는데 철도 운송은 유통기지까지만 가능해 결국 BCT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송 운반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철송으로만 지금 운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기지도 이제 만실이 될 경우에는 생산을 중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멘트가 출하되지 않다 보니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레미콘 공장도 여파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재고로 버텼지만 그마저도 다 떨어져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이곳에 시멘트 수송 차량 수십 대가 오가야 하지만 지금은 모두 멈췄습니다. 시멘트 수송이 완전 중지된 상태입니다. 생산을 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 휴가까지 다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죠.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와 기업체의 공장 신설 현장 등에서 타설 작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콘크리트 타설 하나요? 못했어요. 저는 이제 며칠 못했어요. 무기한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타협점을 쉽게 찾지 못하면서 물류와 건설 등 산업 전반으로 그 여파가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시정 충북지사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시멘트와 레미콘 공급 차질로 건설 현장에 공사 중단이 우려된다면서 원자재 공급과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밀 가격 고공행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해 관련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충청과 영호남권 시민사회단체와 균형발전 국민포럼이 정부가 검토 중인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균형발전 국민포럼은 어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이유로 수도권과 지방대학 첨단학과의 정원을 비슷한 수준으로 늘리면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더욱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안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 기능을 지방대학에 집중시키고 비수도권 대학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역 혁신과 발전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북의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에게 제출한 근로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충북의 1인당 한 해 평균 소득은 3,58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3,830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5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울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팀에서 또 성폭력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동료 선수 간에 수년간 강압적인 성폭행이 있었다는 폭로가 터져나온 건데요. 더 황당한 건 해당 팀과 체육회 조치였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장애인체육회 소속인 지적장애인 선수는 3년 전부터 같은 팀 소속 남자 동료와 숙소를 같이 썼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온 데다 집값을 아낄 수 있지 않겠냐는 전 감독의 권유로 시작한 동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남자 동료 선수에게 끊임없는 성행위 협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적으로 뭐 올려오거나 이러면은 막 강제로 막 하자고 알려주면은 때리고 하니까 보복이 들어와서 그래서 혼자 속으로 그냥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 사이 감독이 교체됐고 참다 못한 선수는 용기를 내 형 감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선수에게 피해 접수 사실을 알려주며 2차 가해를 했고 저희 같은 기관이나 다른 그 단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지 가해자한테 바로 물어보면 안 돼요. 충북장애인체육회는 피해를 호소하는 선수에게 경찰 신고 절차만 안내한 뒤 한 달 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대회다 보니까 사실은 보고의 정황은 사실은 없었어요. 이분의 얘기를 좀 더 듣고 그때 이제 좀 신고를 하려고.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선수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억울한 게 진짜 성폭행을 했으면 내가 처벌을 받고 합니다. 진짜 성폭행을 안 했는데 하니까 벌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초 청주시청 장애인 사격팀에서도 성희롱 신고가 있었지만 양측 입장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정식 신고를 접수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는 이제서야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지지 서명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4월부터 100만 명 서명 운동을 추진해 지난 9일까지 52만여 명이 동참했고 오는 8월 실사단 방문 시에는 100만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은 지난 1월 2027년 하계대회 후보지로 충청권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선정했고 오는 11월 총회에서 개최지를 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제61회 충북 도민체전에 11개 시군에서 5천 명 가까이 참여합니다. 충청북도체육회가 올해 도민체전 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청주 558명, 충주 484명 등 26개 종목에 모두 4,855명의 선수단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직전 2019년 대회보다 야구, 소프트볼과 풋살, 합기도 등 3개 시범 종목이 추가돼 출전 선수단 규모도 5.4%, 250명가량 늘었습니다. 올해 도민체전은 8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옥천에서 열립니다.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7천여만 원을 조직에 송금한 20대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일 오창읍의 한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조직에 송금하려던 29살 여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청주, 음성, 아산, 전주 등 전국을 돌며 15차례에 걸쳐 모두 1억 7천여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진천군 수출기업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진천군과 진천상공회의소가 지원하고 지역 11개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수출기업 간 정보교류와 협력 사업을 발굴해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천군 수출기업협의회는 감염병과 전쟁, 통화 긴축, 엔화 약세 등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대외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괴산군이 올해도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괴산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으면 최대 50만 원까지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